HLB가 12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FDA와의 긍정적인 미팅 결과를 시원스레 주가로 반영해 주었습니다. 장 시작부터 23.5% 갭을 띄우며 초강세를 보였던 HLB는 이후 상방 세력들이 잠시 관망하면서 11.3% 부근까지 수직 낙하하며 상승분을 절반 이상 반납하기도 했지만 이내 본격적으로 호가에 개입하면서 강세로 전환하였습니다. 결국 12시 55분부터 상한가 진입 후 안착하였으며 장마감까지 상한가를 깨지 않고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상한가 제한폭이 15%에서 30%로 변경된 2015년 이후 HLB는 상한가에 몇 번이나 도달했을까요? 제약바이오주의 특성상 HLB가 상한가에 도달한 횟수가 실제보다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HLB는 지금까지 상한가에 도달한 경우가 2019년 이후로는 5번에 불과합니다. 상한가 제한폭이 30%로 변경된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9년 동안 상한가가 6번밖에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HLB에서 상한가는 1년 6개월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굉장히 귀한 상승률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HLB는 덩치가 큰 종목이라 상한가가 나온 경우가 겨우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데 FDA 미팅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며 상한가가 주는 상승 모멘텀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HLB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에서는 HLB가 전체 종목 중에서 압도적으로 관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숨에 상한가에 도달하는 것보다 등락을 반복하며 이슈와 주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잠재적인 투자자의 신규 유입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금일 상방 세력의 전략은 유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 초반 갭을 높게 띄운 상태에서 깊은 조정을 보이게 되면 재반등했을 때 개인들이 쉽게 물량을 털리는 경우가 많은데 상방 세력들이 이러한 개인들의 단순한 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라이빙은 개인 보유 비중과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에서 본격적인 상승을 앞두고 흔하게 나오는 패턴인데 추가 상승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HLB는 금일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하며 양대 시장 합산 시가총액 50위권에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 종목으로는 최근 급등했던 알테오젠이 시총 13조로 가시권에서 HLB보다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주춤하는 사이 HLB는 강한 상승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조만간 순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대 시장 시총 1,500억 원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HLB그룹주 7종목이 상위 7위까지 싹쓸이하며 최상단을 점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LB그룹주를 제외한다면 이렇다 할 만큼 상승한 제약바이오주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HLB와 HLB그룹주들이 돋보였던 하루였으며 다른 제약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일 때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HLB의 위상과 투자 가치를 깊이 각인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대 시장 제약바이오주를 시총순으로 살펴보면 HLB가 5위인 유한양행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알테오젠과는 시총을 급격히 축소하며 당당히 4위에 랭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HLB가 가남 1차 승인이 확정된다면 거시적으로 양대 시장 제약바이오주를 석권하는 것도 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은 70만 주를 넘게 순매도하였으며 외국인이 개인의 물량을 대부분 받아주었습니다. 외국인은 전환사채 이슈로 6월 26일 역대급 매물을 쏟아내며 3개월 수급에서 소폭의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CRL 이후를 포함하여 장기와 단기 수급 모두 여전히 강력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거래량은 1200만 주를 넘어서며 HLB 역사상 역대 15위에 해당되는 거래 규모를 보여주었는데 매수세도 강력했지만 롤러코스터 장세에 부담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안착했다면 금일 거래량의 절반도 나오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3%까지 상승했다가 단숨에 11%까지 조정받는 등 상방 세력들의 어지러운 롤러코스터 드라이빙의 장 초반 멘탈을 유지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차트는 거래량이 많을수록 지지력을 견고하게 해주고 추가 상승 탄력을 이끌어내기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비교적 상방 세력들이 효과적인 드라이빙으로 보기 좋은 차트 모양새를 그려나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차트에서는 단기 대응 물량이 아니라면 조기에 익절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상하방으로 심하게 요동치듯 흔들게 되면 불안과 압박으로 원치 않은 매도 버튼으로 조기 청산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며 금일 거래량과 개인의 매물이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은 어줍지 않은 신념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며 가장 효율적인 전략으로 고수익을 목표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자가 오래 살아남는 투자 행위입니다. 출량파는 회원들과 함께 고점 부분익절과 저점 재매수를 반복하면서도 장기 대응 물량은 아직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CRL 이전에 매도하지 않은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확실한 플랜 2가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방 세력들의 물량이 고점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 회장이 반복적으로 승인을 확신한 것도 물량을 축소하는 데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장기 대응 물량과 별개로 단기 대응 물량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CRL 이후 꾸준하게 일봉의 상단과 하단을 공략하며 적지 않게 차익을 남긴 것처럼 CRL 이전에도 꾸준히 고점 부분익절과 저점 재매수를 반복하며 적지 않은 차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량파 멤버십에서는 이번 상승 파동에서는 최고점을 욕심내기보다는 어깨 부근에서 순차적으로 익절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무지성으로 자신보다 투자 기간이 짧은 투자자들을 단기 투자자라고 폄훼하는 분들이 있는데 초장기적인 투자자에게는 웬만한 장기 투자도 결국 단기 투자에 불과합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인 투자 기간이 아닌 기업의 가치를 얼마나 심도 있고 꾸준하게 지켜보느냐에 달렸을 것입니다. 수년을 투자했다가 조만간 나올 최고점에서 익절한다고 해도 역시나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근시안적으로 판단한 단기 투자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업 본연의 가치를 끈기 있게 지켜보기보다는 목표한 성과를 이루기 위한 단기 투자자에 불과하며 누가 조금 더 짧게 투자했고 누가 조금이라도 덜 짧게 투자했는지를 가늠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투자 행위는 호불호가 있을 뿐이며 좋고 나쁨으로 구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나친 신념으로 주식을 대하기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매매 타이밍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일 회원방에서는 CRL 이후 저점에서 추가 매수했던 물량들을 25%와 상한가 사이에서 익절 사인을 드렸으며 그동안 장기 보유 물량 외에 추가로 매수한 물량을 모두 익절하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장기 보유 물량의 익절 타이밍을 새롭게 구상해야 될 정도로 다이나믹한 거래량과 일봉이 나와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큰 물량을 조기에 청산할 일은 없겠지만 소소하게 고점 부분익절과 저점 재매수를 반복하면서 멘탈을 강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응 전략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전 상승 파동에서 너무나 정교하게 상하방 변곡점을 예측하다 보니 이번에는 가급적 목표가를 공개하지 않지만 추세에 대한 힌트를 충분히 드릴 예정이니 출량파 방송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구독을 미리 해놓으셔서 영상이 업로드될 때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이 업로드되지 않을 때는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글로벌 시황과 HLB 분석을 매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출량파 장전 코멘트는 2,577명의 구독자가 함께하고 있으며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DA 미팅 관련 공지 내용을 간단하게 주석을 붙여 살펴보겠습니다. HLB는 CRL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항서제약만 미비사항을 보완하면 되었는데 항서제약 역시 추가 지적 사항이 없었으며 기존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한 보완 문건을 보냈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할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항서제약은 CMC 실사 이후 2024년 2월에 2차례 업데이트 자료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HLB는 FDA의 타입 A 미팅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미팅 타입은 3가지 중에서 사측에서 직접 선택하는 것이며 타입 A는 주로 임상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을 협의하는 미팅입니다. FDA는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를 적시한 문서를 제시하였는데 추가 지적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항서제약이 BLA 재신청 서류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의견을 별도로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측에서 주장해왔던 마이너한 이슈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항서제약은 언제든지 재심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이후 최대 2개월의 심사기간이 정해지는 클래스 1이나 최대 6개월 이내의 심사기간이 주어지는 클래스 2가 결정되게 됩니다. FDA의 현장 재점검 필요 여부에 따라 해당 기일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측이 공개한 내용으로만 판단한다면 클래스 1을 기대해도 과한 욕심은 아닐 것입니다. 비모와 관련해서도 사측이 그동안 밝혔듯이 비모 이슈는 CRL 발급의 주요 사유가 아니었다는 점을 공개했으며 서류를 제출하면 재심사 기간 중에 비모 실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모 관련 부분은 큰 이슈는 아닐 것으로 전망되지만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나 후속 인터뷰가 있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용의 HLB그룹 CTO는 이번 미팅을 통해 FDA의 지적사항에 대해 이미 충분한 보완 서류를 제출했다는 항서제약의 자신감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회사는 빠른 시일 내 재심사 요청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조기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차트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금일 상한가로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6월 26일 장대 음봉은 오히려 지지력으로 변모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물론 해당 음봉 시가 위에서 금일 포함 3거래일을 유지하며 안착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현재 추세로라면 어렵지 않게 72,000원 위에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봉으로는 64,200원의 지지력을 형성하였는데 해당 음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아니라면 쉽게 깨지기 어려운 견고한 지지력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연기금은 전환사채 이후 잠시 매물을 내놓기도 했지만 금일 상한가에도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오히려 순매수세를 강화한 모습입니다. 순매수 규모 이상의 상징성이 있는 연기금은 2023년까지는 HLB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2024년부터 꾸준히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운용자금의 한계로 인해 단타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승인 발표 이전은 물론이고 CRL 이후에도 기관 순매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금일 상한가가 나오자 일부 대응 물량을 내놓았지만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하는 모습입니다. 8만원 중반 이상으로 상승해서 고점 대응 영역에 다다르게 되면 이후 금융투자의 수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며 바닥권에서 기관 수급의 가교 역할을 해준 것만으로도 제 역할은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등락률을 살펴보면 HLB그룹주들이 원맨쇼를 하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섹터 등락률 최상단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이틀 전 영상에서 2차전지 반등 가능성을 언급해드렸는데 에코프로가 포함된 금융섹터가 섹터 등락률 2위에 포진하며 금일 급등한 2차전지에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의 상승에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는 0.47% 상승에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2배를 넘었으며 코스닥은 0.75%로 적지 않게 상승했음에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무려 2.6배를 넘어섰습니다. 지수가 상승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인데 이러한 특정 섹터 편중 현상과 조기 순환 매장세를 파악하려면 시황 분석이 기초가 돼야 하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향파 장전 코멘트에 참여하시면 짧은 시간에 글로벌 증시와 섹터 동향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은 물론이고 선물 시장까지 모두 순매수로 대응하며 긍정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 지수가 급락할 것이라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주장들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출향파 장전 코멘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자주 분석해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대 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압도적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손해보고 우리 시장을 떠날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비중이 높은 HLB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배경 외에도 인플레이션 효과를 무시하는 어설픈 시황 분석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금일 HLB그룹주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였는데 HLB그룹주를 비교해보면 HLB가 리보세라닙 관련 대장주다운 면모로 그룹주를 리드하는 모습이며 테라퓨틱스는 리보세라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연내 임상 3상이 종료 예정인 신경영양성 각막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 1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295만 주로 며칠 전 찌라시를 동원해가며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공매도 세력들도 FDA와의 미팅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감 속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틀 후에 공개되는 공매도 잔고는 상당히 볼만할 것입니다. 다음은 출향파 멤버십 안내 사항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이나 HLB 대응 내역에 관심이 없다면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출향파 멤버십 추천 종목은 여전히 지수를 압도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출향파 최선 5조를 추천받으실 수 있으며 HLB 대응 전략을 매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마감 종목 수익률의 합계는 1671.4%이며 손실률의 합계는 548.9%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수익률 합계는 433.3%입니다.
최근 2개월을 살펴보면 5월 수익률의 합계는 442.4%이며 손실률의 합계는 72.3%입니다. 6월 수익률의 합계는 364.2%이며 손실률의 합계는 85.3%로 손실률보다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 또한 장기 물량과 단기 물량을 구분하여 HLB를 변곡점마다 대응하고 있는데 CRL 이전에도 정교한 매매 타점을 선보였지만 CRL 이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 대응에서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RL 이후 HLB를 단기적으로 대응하여 익절로 마감한 수익률의 합계는 256%이며 같은 기간 손실률의 합계는 0%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매 타점인데 비고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당일 일봉의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공략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량파 채널은 3가지 플랫폼에서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은 코덱스 레버리지나 SK하이닉스 같은 출량파 최선호주를 추천하며 장기 보유 종목으로 HLB 주요 그룹주를 장중에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플랫폼의 장단점을 확인하신 후에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관련 자세한 안내사항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